입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대략 저는 입지 한 70%? 70%. 네. 아, 입지가 입지도 좋아야 70%. 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80%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80%.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지가 그렇죠. 중요해요. 네. 팀장님은 어떠세요? 계약하는데 입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대표님들 자리 알아보면서 느낀 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네. 아, 그렇죠. 맞아요. 자, 말 나온 김에 대표님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중개업을 하는데 컴퓨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요? 네. 왜요? 기본은 알아야 돼요. 왜요? 아, 그거 다 컴퓨터로 물건 올려야죠. 네. 또 고객님들한테 또 이것저것 또 DB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보내야죠. 뭐 PPT도 해야 되죠. 제가 모르던 세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뭐 일주일에 한번 교육받으러 나와가지고 단기간에 4주 안에 끝낸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숙제가 아니었으면 그걸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 네. 그 많은 그 공인중개사 합격자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좀 높으신데요. 네. 이제 이 분들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 자격증 합격했으니까 이제 사무실 찾아서 계약하면 되고 오픈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네. 거. 그죠? 그건 아닌 네, 이거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컴퓨터가 안 되니까 맞아요. 마치 그 개인 비서를 옆에다가 하나씩 두고 업무를 하는데 본인만 비서가 없어. 컴퓨터가 안 되니까. 그 일일이 다 수작업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자격증 합격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죠? 심지어 시장 조사하는 것조차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사무실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얘기하면 마치 뭐 환영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자리도 알아서 척척척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 왠지 나는 전생에 그 나라를 몇 번 구해서 권리금이 싼 좋은 입지의 상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지만 막상 시작해 보면 전혀 그쪽은 아니라서, 자, 그래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들 오픈하셨고 계약도 많이 하시고 뭐 하시니까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입지가 몇 %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갑자기 궁금하네. 사전에 전혀 없었던 질문입니다. 입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대략 저는 입지 한 70%? 70%. 네. 아, 입지가 입지도 70%.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80%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80%.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팀장님은 어떠세요? 계약하는데 입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대표님들 자리 알아보면서 느낀 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네. 아, 그렇죠.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품 꿈을 안고 창업을 했어요. 이제 창업하고 났더니 좋았던 점도 있을 거고 힘들었던 점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일단은 가장 기분 좋았던 거부터 하나씩 여쭤볼게요. 우리 이자혜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창업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을 한다는 거는 그냥 저는 제가 진짜 50대 후반이니까 제 2의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저는 설렘이었거든요. 그 설렘의 그 마음을 또 한 번 가질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중개업에 한 번 또 올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이 달려왔던 것 같고요. 여태까지 뭐 준비 과정이 너무 소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 자신이 거의 6개월 정도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본 시험 끝나고 거의 6개월에서 수료까지 준비하는 게 거의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개업이라는 거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이 중개업은 자영업의 최고봉이다. 아, 자영업의 최고봉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주변 부동산들보다 내가 더 전문가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예. 저는 정말 이 자영업은 중개업이란 자영업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직업이다. 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최중필 대표님은 어떠세요? 개업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거. 저는 일단 그 자존감이 높아졌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은퇴하고 한 4개월을 쉬었어요. 이제 쉬다 보니까 골프도 배워보고 되게 좋았는데 그것도 이제 일상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조영준 교수님 알게 되고 네옵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창업까지 이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이 생기는구나. 또 새로운 일터로 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무언가 또 하게 되고 집에서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많이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게 초보 공인중개사임에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작년에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이 네옵이라는 데를 통해서 되게 좋았던 게 많았었어요. 어떤 게냐면 일단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만난 모든 분들,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 독서지향,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옵이. 근데 거기에서 만난 그 분들이 아주 큰 후원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임에도 초보 같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주변에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우리 그 여담으로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네옵이 제가 이제 우리 저 창업팀에 이제 저희 같이 부동산 이지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근데 저희 간판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맞아요. 간판이 너무 이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사진을 걸어놨잖아요, 여담으로. 근데 자존감이 왜 높아지냐면 제일 처음에는 이걸 걸어야 되나 이랬는데 저도요. 지금은 모든 분들이 와서 좋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뭔가 교육을 시키고 끌고 가는 분들은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 맞아요. 보는 게. 그래서 우리 34회 분들도 어딘가 창업을 하고 뭘 하신다면은 아마 뭐 네오비뿐만이 아니고 이런 교육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듣고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대표님 말씀 중에 가장 인사이트가 팍 꽂히는 건 뭐냐면 자존감이 올라갔다. 네, 맞습니다. 와, 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이셨던 것 같아요. 자, 반면에 힘들었던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고 또 경쟁 자체가 굉장히 좀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으로 좀 힘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뭐 다들 부동산 중개업이 힘들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두 대표님들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 뜻과 좀 의지와 다른 어려운 부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중개업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최정필 대표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한 점이죠. 가장 힘든 거는 이게 제가 이제 아파트가 주인데 아무리 그 아파트 시세 이런 것만 물어보는 분도 있지만 거기가 재건축된 단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보다도 양도세, 그 다음에 조합원들 또 거기가 조정 지역일 때 또 그 입주를 하게 돼서 그런 어려움들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일 처음에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의 어떤 양도세, 그다음에 우리 단지 이런 거를 블로그에 제가 한번 정리하고 쓰면서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식을 최대한 무엇보다 좀 제가 좀 많이 알아놓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히 분석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뭘 더 알아야겠다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재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창업한 지가 그 5월 달에 계약을 해서 그냥 무조건 사업자 등록부터 냈고 그냥 6월 달에 제가 이제 창업 그 개업 동기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정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 하는 거에
나 혼자 하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목표가 있어요. 그 오픈할 때마다 목표가 있는 게 거의 6개월은 쉬지 말자. 그런 목표는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무슨 자영업이든. 저 여태까지 추석 이틀 쉬고 여태까지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그 12월 말까지 안 쉴 거예요. 한데 내년부터는 쉬겠죠. 일요일 날. 예, 그리고 평일에도 저는 10시 이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고객님이 뭘 하나 이제 맡겨놓으시면 문의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해결해야 들어가요. 예, 그러다 보면 집에 들어갈 땐 12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무실에서.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부동산에 올인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우 두 분 다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좀 조합을 해보면 지식의 부족, 네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 딱 나가니까 이거 완전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게 가장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창업을 열심히 알아보시다 보면 이제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산에 맞춰서 그 사무실을 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무엇보다도 권리금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권리금이라는 게 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잖아요. 또 비싸면 비싼 대로, 안 비싸면 안 비싼 대로, 맞아요. 무권리 뭐 이런 데들도 있고 우리 이자희 대표님은 특히 또 무권리시잖아요. 자, 대표님들이 생각하실 때 권리금이라는 거 이거 진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적절한 권리금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저희 종래 같은 경우는 요번에 최근에 거래된 부동산 거래 그 부동산 그 코너가 있어요. 1억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권리금을. 예. 저는 권리금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입지를 선택할 때 그냥 저희 직주 근접으로 그냥 일단 여기서 경험을 많이 쌓아보자. 그러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상가, 아파트, 뭐 원투룸 그렇게 이제 다 혼재된 그쪽에 앞에 있고 거기는 아파트만 그냥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도 코너에 권리금이 1억이었던 거예요. 예. 그거 보면서 저 1억을 언제 벌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저는 이상하게 자영업을 하면서 권리금 주지를 않고 들어간 게 다 대반사라서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그게 제가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종표 대표님은 어떠세요? 권리금. 권리금은 일단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솔직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무슨 권리금. 근데 이제 저는 이자희 대표님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권리금이 높은 데는 제가 봐도 입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좋아 보였고. 근데 그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가용자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권리금은 금액이 지금 어느 것을 놓고 얼마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그 현장의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입지나 그 다음에 이런 거 갖고 결정이 될 텐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가 회원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계약 실적 그건 바로는 못 보지만 계약을 하자 그러면 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물이 얼마큼 확보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권리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년 매출이 얼마 거기 얼마 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제 사례로 하면은 저는 그 2년차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시설 권리금만 1천만 원 주고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그 거기 시설 투자한 비용이 그거보다 조금 덜 들었겠지만 거의 그대로 인수한 상태인데 단점이 뭐였냐면 앞단에 하시던 분이 집하고 거기 그 사무실하고 멀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한 6, 7건밖에 계약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매물 확보된 것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보자일수록 적정한 수준의 권리금을 보고 거기에서 그래도 괜찮게 생각되는 데를 좀 찾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많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권리금 얘기가 나오면 다들
네, 비싸다, 비싸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까 최종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에 안 보이니까, 네, 마치 그냥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줄 때는 비싸게 느끼잖아요. 받을 때는 작게 느끼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팀장님한테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창업 준비하려고 알아보시다 보면 권리금 얘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권리금? 다들 보증금은 돌려받는 금액인데 권리금은 그냥 뭐 밑빠진 독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창업지 알아보다가 보니까 권리금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권리금이 부담스러운 거는 권리금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뭐 4천이다 5천이다 이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권리금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갈 때 만약에 뭐 자리를 옮긴다던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됐다던가 해서 이걸 정리할 때 누구에게나 먹힐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를 생각하고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군요. 네, 권리금에 대한 것이 결국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날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돌려받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범위를 넘어가면 그럼 좀 쉽지 않겠죠. 맞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때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최종필 대표님은 아까 의미 있는 얘기 또 하나 해주셨어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일단은 앞전 부동산에서 뭔가 이뤄놓은 게 없어서, 그죠? 영업 권리금이 결국은 빵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권리금 얘기가 나오면 회원제 부동산. 네. 같이 또 맞물려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맞아요. 자, 회원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좀 민감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원제 부동산 우리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한테 다 여쭤보려고 하고요. 가입해야 된다, 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하나. OX 아니죠? 네, OX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최종필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일단 창업주 선정할 때 그 회원제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제일 집하고 가까운 데는 그 회원제 들어가는데 돈이 꽤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권리금도 더 높아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회원제가 중요한 게 보면 공동중개가 일단은 그 지역 내에서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비회원하고 차이가 이제 그건데, 그 지역의 비회원들이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분들하고 또 같이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안양 지역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10이라는 그 시스템을 쓰는데 새로운데 더 추가로 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 전산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없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공동중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인 입장에서, 저도 초보자였고 우리 34회 그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도 초보자로 들어가실 텐데, 그렇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회원제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자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무권리로 고수해서 비회원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뭐 저같이 좀 자영업 경력이 되면 그래도 되고, 네. 만약에 창업 경력이 너무 없다, 뭐 초보다, 그러면 조금 권리금을 주더라도 공동중개할 수 있는 게 제일 쉽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비회원으로 가서 내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그냥 기초부터 다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거의 양타를 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건 내 물건이니까. 근데 이제 공동중개가 어쩔 땐 부러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의 그 자리값이고 그만큼의 권리금이기 때문에 부러울 때도 있어. 솔직히 공동중개를 안 해주니까. 예, 그럴 때는 그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나의 자질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가 좋고 뭐가 싫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니시다 보면 지역마다 회원제 있는 데도 있고
또 침묵해 있는 데도 있고 센 데 있고 약한 데 있고 여러 종류의 지역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자유 대표님 말씀처럼 회원제와 비회원제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회원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비회원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회원제가 없는 지역,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없는 지역이 있는데 좋은 거는 회원제가 없어서 뭐 꼭 지켜야 되는 룰 이런 게 없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왜냐하면 일요일도 안 쉬고 뭐 쉬는 날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고들 하시고요. 또 어떤 지역이 좀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좀 나이 드셔서 회원제가 있는 지역은 회장님이 좀 나이 드시니까 마케팅 이런 거에 너무 까다롭게 뭐 사진도 올리지 마라 뭐 그런 정도의 회원제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표님들이 창업하실 때 많이 고려해서 장점 단점 따져보고 정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따로 없고요. 근데 네오비에서 교육을 받고 내가 그만큼 펼치려면 비회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네, 비회원은 터치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자, 회원제 부동산의 장점과 단점이 명백하게 존재하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있다. 그러면 회원제에 지나치게 구속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 나는 처음이다. 초보다. 라고 한다면 회원제는 어떻게 보면 필수 사항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회원제 부동산 참 많이 말들도 많습니다. 뭐 특정 지역들은 오늘 방송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회원제 이거 불법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불법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빨간불에 신호등에 절대 건너면 안 되죠. 하지만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자, 거기에 따른 이해득실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차가 하나도 안 다니고 앞으로도 1시간 동안 올 계획이 없어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창업 준비에 회원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시작하셔서 시행착오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